저 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거고요. 저희가 뭐 오피스텔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또 가장 쉽게 접하는 부분이고, 상가 사무실을 하다 보면은 또 오피스텔이 유사하게 또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 동네에도 또 물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오피스텔이 뭐 쉽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정리가 되어야지 중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오피스텔은 일단은 세 가지 종류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개 시 알아야 될 포인트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피스텔이 뭐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오피스텔인데 이거를 갖다가 주택으로 할 수도 있고, 똑같은 오피스텔인데 사무실로 할 수도 있고, 똑같은 오피스텔인데 주택 임대 사업자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중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세입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오피스텔은 주택이냐 일반 임대사업자, 사무실이냐, 주택임대사업자냐,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서 중개를 해야지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매매가 됐든 임대가 됐든. 자, 첫 번째 주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주택이에요, 집. 전입도 가능하고 내가 갖고 있으면 주택수에 합산도 돼가지고 뭐 1주택이다, 2주택이다 이런 거 다 되고요. 부가세 환급 당연히 집이니까 없죠. 부가세가 환급 안 받았고요. 나중에 근데 매매할 때 주택하고 동일한 양도세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거주 여건이라든가 비과세 여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1가구 2주택이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은 뭐 3천만 원 올랐는데 집은 뭐 1억이 올랐어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집을 먼저 팔게 되면은 2주택에 양도세가 들어가니까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전에는 이런 형태가 많았는데요. 오피스텔을 거의 대부분은 사업자 형태로 이제 분양을 받아서 사무실의 용도로 썼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업자로만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라는 건 부가세를 끓는 사무실로만 써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뭐 그 안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뭐 실질적으로 뭐 취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형태 자체는 서류상으로는 사무실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에 부가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무실이기 때문에 주택 수에는 안 들어가요. 하지만 이걸 왜 하느냐? 그 오피스텔에는 부가세가 있거든요. 건물분에 대해서. 이게 뭐 건물마다 약간 틀리긴 하지만 보통 한 50에서 60%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걸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 사무실 양도세 적용이 되니까 1가구 2주택에 적용이 안 되죠. 그리고 양도세율이 주택에 비해서 뭐 비과가 되지는 않겠지만 뭐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실을 썼다고 하면은 요율 자체가 일반 주택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요거는 전입을 하게 되면은 집으로 또 전환이 돼 버리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절대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뭐였냐면 예전에 정부에서 이제 이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시동록세 감면을 해주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게끔 정부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입은 가능한데 주택 수에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부가세 환급은 안 받았죠. 주택이니까. 근데 주택 양도세 적용이 되는데 매매 시 주택 임대 사업자로 이걸 승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표준 임대 계약서로, 왜냐면은 취득세 감면을 해줬으니까 뭔가 이제 락을 걸어놓은 거죠, 얘네가. 그래서 표준 임대 계약서로 구청에다가 얼마에 얼마라고 한다 신고를 하고 이거를 갖다가 뭐 바뀔 때마다 신고 안 하면 뭐 벌점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사실은 주택임대사업자로 이게 뭐 감면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어져갖고 많이 안 하시는데, 불과 한 2, 3년 전에는 이게 또 유행이어가지고 많이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일반 그냥 주택일 수도 있고요. 주택임대사업자일 수도 있고, 주택임대사업자일 수도 있고, 이 세 개가 어떤 형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주택에다가 사무실로 마치게 되면 또 부가세를 끊을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고, 사무실에다가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이게 주택으로 되면 나중에 주인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중개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정확하게 부동산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피스텔 중개 시 유의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주택임대사업자인지, 일반 임대사업자인지, 일반 임대사업자 사무실이에요. 정확히 파악을 해야 중개를 해야 돼요. 이거를 모르는 주인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걸 괜히 잘못해서 중개하나 뭐 수수료 그거 뭐 3, 40만 원짜리 계약하다가 나중에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손님 역시 전입을 꼭 해야 하는지, 사업자로 꼭 저기 계약을 하고 부가세를 저기 세금에서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 시에도 물건이 주택인지, 주택 임대 사업자인지, 일반 임대 사업자인지 잘
확인을 해야 되고, 같은 금액이라도 예를 들어서 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근데 아까 사무실 같은 경우는 부가세 별도 얘기네. 같은 금액이라도 이게 어떤 거는 싸고 어떤 게 비쌀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꼭 알고 중개를 해야 됩니다. 이상 오피스텔 오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뭐 어려운 건 없고요. 오피스텔이 똑같은 오피스텔인데 이게 주택으로 될 수도 있고 사무실로 될 수도 있고, 예전에는 그 두 가지였는데 중간에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게 또 생겨지면서 조금 더 복잡해지긴 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임대를 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꼭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